여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숨쉬며 당신을 살리고 있는 그 생명이 사실은 누구의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부부로 산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당신을 뒷바라지하며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당신이 건설사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는 당신의 그림자이자 발판이며 기꺼이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야속하더군요.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 제 살 길 찾아 떠나버리고, 이 넓은 저택에 남은 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두 사람의 침묵뿐이었으니까요. 이른바 민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를 옥죄어 올 때쯤, 당신에게 닥친 신부전증 소식은 오히려 나에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내 곁에 묶어둘 수 있는, 내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수술대로 향하기 전 마취 기운이 퍼지기 직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몸의 절반을 떼어주어서라도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웃어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희망 때문이었죠.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 냄새,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향기, 그리고 내 허리춤을 파고들던 그 날카로운 메스의 감각까지도 나는 당신을 향한 숭고한 훈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내가 기대했던 따스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생선을 보는 듯한 지독한 경멸과 혐오였지요. 그 헐렁한 옷 좀 제대로 입어. 그 옆구리에 툭 튀어나온 흉터, 보기 흉하니까.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새겨진 그 6인치의 붉고 울퉁불퉁한 칼자국이 당신에게는 그저 늙고 병든 여자의 추한 흔적일 뿐이었나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몸을 훼손했는데 당신은 회복된 생명력으로 가장 먼저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새로 얻은 삶이 마치 20살 청춘으로 되돌아간 티켓이라도 되는 양굴기 시작했죠. 거울 앞에 서면 눈물이 차오릅니다. 한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쓰다듬어 주던 내 허리 라인은 이제 비대칭으로 일그러졌고, 탄력을 잃은 살점 위로 뱀의 허물처럼 또아리를 튼 흉터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길이 무서워 한여름에도 펑퍼짐한 개량 한복이나 박스 티셔츠로 내 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근육을 확인하고 비싼 향수를 뿌리며 생기가 도는 자신의 얼굴에 감탄하더군요. 우리 사이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한 침대를 쓰면서도 당신은 내 몸이 닿을까봐 진저리를 치며 돌아 누웠고, 나는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내 옆구리의 통증을 홀로 삼켜야 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깊게 패인 건 내 영혼에 새겨진 당신이라는 이름의 흉터였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요. 내가 밤마다 얼마나 소리 죽여 울었는지. 내 심장이 당신의 몸속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아마도 나의 피눈물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제 나를 동등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화려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추장스러운 유물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당신이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들인 것이 건강 회복을 위한 요가 강사라고 소개하던 그 젊은 여자. 수영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나의 희생을 비웃기 위해 가장 눈부신 젊음을 내 집 안방까지 끌어들였구나 하는 것을요. 내 흉터는 점점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말이죠. 수영이라는 그 아이가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기묘한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26. 내 딸보다도 어린 그 아이는 마치 갓 빚어낸 매끄러운 청자 같았습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아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싱그러운 살 냄새는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밴 우리 부부의 침실을 비웃듯 파고들었지요. 당신은 건강 회복을 핑계로 요가 강사를 드렸다고 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수영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민망한 요가복 위로 당신의 갈구하는 시선이 어떻게 엉겨붙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내 허리춤의 흉터를 볼 때는 구역질이 난다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그 아이의 잘록한 허리와 탄력 있는 허벅지 앞에서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술을 바르르 떨더군요. 재활을 위해 개조한 별채의 요가실은 어느덧 당신들만의 은밀한 성전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그곳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지요. 밖에는 서울의 잔인한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데 요가실 안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눅눅한 습기와 정체 모를 자극적인 아로마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재활이라는 명목해 젊은 여자의 살결을 탐닉했습니다. 회장님, 허리에 힘을 더 주셔야 해요. 새로 얻은 신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이 정도 근육은 견뎌내셔야죠. 어머, 회장님 몸이 정말 청년 같아요. 근육이 어쩜 이렇게 단단하게 반응하죠? 수영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올 때마다 내 가슴은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신음 섞인 웃음을 흘리며 대답하더군요. 다 수영 선생 덕분이야. 이 몸속에 흐르는 기운이 예전과는 달라.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니까. 집안에 있는 그 칙칙하고 늙은 기운만 보다가 수영 선생을 보니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나는 문 밖에서 내 옆구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속에서도 그 울퉁불퉁한 흉터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욱신거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생명의 절반을 떼어준 것이었는데 당신은 그 생명력을 동력 삼아 다른 여자의 젊음을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영악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마치 마법이라도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님, 몸은 정직해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만져야 젊음이 유지되는 법이죠. 저기 안방에 계신 분처럼 병들고 흉측한 상처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회장님의 그 귀한 신장도 금방 시들어버릴 거예요. 회장님은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내 영혼을 부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은 수영의 미끈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교태 섞인 몸짓으로 당신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뒤엉킨 당신들의 그림자는 벽면의 거울에 비쳐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욕망을 빨아먹는 듯한 모습이었죠. 당신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수영이 가져온 그 얇고 비치는 옷들을 보며 감탄했고 그녀가 당신의 근육을 만질 때마다 내어놓는 그 비릿한 사내의 본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구나. 내 신장을 받아 살아난 저 괴물은 이제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내 심장마저 씹어 먹으려 하는구나. 당신은 수영의 매끄러운 피부 위로 미끄러지듯 손을 놀리며 내가 준 그 두 번째 삶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같은 몸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당신이 탐닉하는 그 젊음의 향기가 조만간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밤 당신이 수영과 요가실에서 땀에 젖어 서로의 타액을 섞고 있을 때 나는 어두운 거실에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온 비밀스러운 보고서였죠.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세포들의 움직임.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활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곧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창밖은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질린 듯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한파가 유리창을 깨부술 듯 몰아쳤지만 별채에 마련된 요가실 안은 가히 별천지였습니다. 바닥 난방을 한껏 올린 그곳의 온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습기와 함께 사람의 살 냄새를 자극하는 진한 샌드우드 향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요가실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한때는 나의 가장 안락한 휴식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나를 도살장으로 몰아넣는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은은한 조명 아래 수영은 짐승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당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는 땀방울이 맺혀 보석처럼 빛났고 실크처럼 얇은 보라색 요가복은 이미 땀에 젖어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한치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허리를 감싸 쥐고는 새로 얻은 신장의 박동을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그 아이의 목덜미에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아니, 오빠. 정말 대단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 맞아요? 어쩜 이렇게 힘이 넘치실까? 정말 이 안에 20살 청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내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당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그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잔인한 말을 내뱉었지요. 그 늙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준 장기 덕분이지. 그 여자는 평생 나한테 헌신했다고 생색을 내겠지만 난 그 여자 옆구리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은 그 핏빛 흉터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구역질이 난다고. 그 쭈글쭈글하고 탄력 없는 살덩어리에 새겨진 칼자국. 그게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옥죄는 저주 같아.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눈부시게 하얀 복부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네 몸은 어떤가? 마치 대리석으로 빚어놓은 여신 같아.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럽고 눈부신 이 살결. 이걸 만지고 있으면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 그 여자의 그 흉측한 상처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지만 자네는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 같거든. 당신들의 웃음소리가 요가실의 습한 공기를 타고 내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쥐어뜯듯 움켜잡았습니다. 옷 위로 만져지는 그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 당신을 위해 내 몸을 가르고 장기를 떼어내고 평생을 약각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몸이 된 결과가 고작 구역질 나는 흉물이라는 낙인이었나요? 나의 희생은 당신에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생명을 선사했는데 당신은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추잡한 매트 위에서 나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내 피를 걸러내고 있을 그 신장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 배신자의 욕망을 채우는 동력권으로 쓰이고 있는 나의 일부가 가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겨 붙어내는 그 비릿한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수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운걸거렸죠. 조만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든 아니면 적당히 돈을 쥐어주어 내쫓아버리겠다고.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여자와 함께 남은 여생을 다이아몬드처럼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마지막 연민이었고 30년을 지켜온 아내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로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살고 싶겠지.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있어.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깨지는 법이라는 걸. 나는 요가실 문 앞을 떠나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내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준 그 가짜 기적을 거두어 드릴 시간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당신의 새 생명에 관한 추악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세요. 당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축복이에요. 수영의 그 간드러진 목소리가 닫힌 문틈을 비집고 나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 안방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그 요가실은 이제 내게 세상에서 가장 먼 피안의 세계이자 동시에 가장 참혹한 처형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가히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노란 백열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수영은 땀에 젖어 투명해진 요가복을 입고 당신의 몸 위에서 마치 한 마리의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잘록한 허리를 움켜쥐고는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그 탐스러운 살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 수영아, 정말이지 꿈만 같구나. 이 몸의 기운, 이 넘치는 활력. 내가 정말 환자였던 게 맞나 싶을 정도야. 당신의 손길이 수영의 매끄러운 허벅지를 타고 올라갈 때 나는 내 옆구리의 흉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꺼운 옷 위로도 느껴지는 그 울퉁불퉁하고 징그러운 감촉.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낸 그 자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 30년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 늙은 여편네. 수술하고 나서 그 옆구리에 남은 흉터 본 적 있어. 붉게 충혈된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흉측하기 짝이 없어. 내가 그 여자랑 한 침대에 누워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 칼자국을 볼 때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역겨워 죽겠어. 나를 살려준 공로는 알겠지만 그 흉물스러운 몸뚱이를 보고 있으면 내 새로 얻은 생명까지 오염되는 기분이라니까. 당신은 수영에 하얗고 티 없이 맑은 배 위에 입을 맞추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런데 자네 몸은 어떤가? 마치 갓 빚어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눈부셔.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이 살결이야말로 내가 누려야 할 진짜 보상이지. 그 여자는 이제 쓸모가 다했어.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저기 외곽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생각이야. 내 인생에 더 이상 그 흉터 같은 여자는 필요 없거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을 향해 뛰던 그 어리석은 심장이 차갑게 식어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신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자부심, 그리고 당신이라는 남자를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당신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아 놓았더니 당신은 그 생명력으로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뒤엉킨 당신들의 육체는 추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젊음의 샘물이라도 마시는 양 그 아이의 땀방울을 탐닉했고 그 아이는 당신의 재력을 탐하며 교태를 떨었지요. 당신이 내 희생을 구역질 나는 흉터라고 비하할 때마다 내 옆구리의 가짜 흉터는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가 당신의 외도를 일찍이 알아차리고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당신이 지금 그토록 찬양하며 믿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생명력이 얼마나 추악한 진실 위에 세워진 신기루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수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효는 곧 단말마의 비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젊은 살결을 탐하며 내뱉는 그 거친 숨소리가 사실은 당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나는 조용히 문 앞을 떠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내 손에는 당신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내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장기 이식의 진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흉터 남은 늙은 여자라 비웃었지만 진짜 흉터는 내 몸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빠진 영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요가실의 육중한 문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 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후끈한 열기와 진득한 아로마 향이 내 얼굴을 덮쳤습니다. 당신과 그 아이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몸을 떼어냈지요. 수영은 당황한 듯 얼른 옆에 있던 가운을 걸쳤고 당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미쳤어? 당장 나가. 당신의 그 서슬 퍼런 호통에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나의 그 흉터가 남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내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 회장님, 아니 여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믿고 있겠지요? 새로 얻은 신장 덕분에 청년처럼 힘이 넘치고 옆에 있는 어린 여자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말이에요. 내 말투가 너무나 담담해서였을까요? 당신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궁금하지 않았나요? 수술 직후부터 왜 그렇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선격이 폭발하고 몸이 타오르는 것 같은 흥분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그게 정말 당신이 건강해져서 그런 거라고 믿었나요? 당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역시 불안한 듯 당신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나는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지를 꺼내 당신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잘 봐요. 이게 당신의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신장을 떼어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지? 내가 그 흉측한 흉터를 달고 당신의 구박을 견디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천천히 내 셔츠 자락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붉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그 거대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그 흉터 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사실 가짜예요. 수술하기 직전 당신이 이미 이 아이와 호텔을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그날, 나는 마음을 바꿨거든요. 당신 같은 인간에게 내 몸의 일부를 줄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건 성형외과에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실제 이식 흉터보다 더 끔찍해 보이게 만든 특수 흉터예요. 당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영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지요. 그럼 내 몸속에 있는 이 신장은 대체 누구 거야? 당신 신장이 아니면 대체 누구 거냔 말이야. 당신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채빚에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린 어느 마약 중독자의 것이었죠. 돈이면 뭐든 파는 브로커를 통해 구한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넘치는 기력은 사실 장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투여한 과도한 약물과 그 중독자의 몸속에 남아있던 불순물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발악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은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남용했던 정력제와 무리한 성관계가 독이 되어 이미 한 개의 다다른 가짜 신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수영아, 빨리 119 좀 불러줘. 당신은 처절하게 소리치며 수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이아몬드라 칭송했던 그 영악한 계집애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신장이 마약 중독자 거라뇨? 그럼 곧 투석해야 하거나 죽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모님이 이미 재산 다 빼돌리셨다면서요? 나 이런 거 감당 못해요. 수영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요가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당신은 바닥을 기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당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세월의 전기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나조차 놀라며 나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보, 아니 조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매끄럽고 완벽한 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 당신 곁에 남은 건 당신이 구역질 난다던 이 흉터를 가진 나조차도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기적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그 추악한 욕망이 만든 지옥에서 천천히 썩어갈 거예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가실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눈송이가 내 뺨에 닿았습니다. 나는 내 옆구리의 가짜 흉터를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이 가짜 흉터도 지워버릴 때가 되었군요. 내 등 뒤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눈 덮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다이아몬드는 상처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영혼이라는 것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요. 병원 복도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한때 제가 당신을 위해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지독하게 코끝을 자극하더군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당신에게서 거두어들인 나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요가 매트 위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청춘을 과시하며 사자처럼 포효하던 그 위풍당당한 회장님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그곳에는 각종 호스의 몸을 맡긴 채 기계적인 박동에 의지해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한 마리 초라한 짐승만이 누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썩어가고 있는 그 신장은 이제 당신의 온몸에 독소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더군요. 두 번째 기적은 없다고. 이미 약물로 망가진 혈관과 장기들은 그 어떤 고귀한 장기를 이식한다 해도 더 이상 받아들일 기력이 없다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죽음의 냄새에 스스로 잠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펑퍼짐한 옷을 벗어던지고 몸에 붙는 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아름다운 사모님이라 속삭이더군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제 셔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수분장으로 공들여 만들었던 그 흉측한 가짜 흉터를 천천히 떼어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옆구리는 30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매끄럽고 평평했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눈부신 그 살결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훼손했다는 그 죄책감 섞인 숭고함보다 당신을 속이기 위해 가짜 흉터를 붙이고 살았던 지난 몇 달의 연극이 저에게는 훨씬 더 짜릿한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당신은 늘 말했었죠. 희생은 아내의 숙명이고 그 숙명의 흔적은 아내의 훈장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내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비겁한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족쇄를 풀고 당신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눈부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당신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법무법인을 통해 당신의 은닉 재산과 비자금 계좌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당신이 수영이에게 사주려던 그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들 역시 이제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산이 되었지요. 당신은 아마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게 될 겁니다. 아, 수영이 말인가요? 그녀는 당신이 쓰러지자마자 다른 젊은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에게 당신은 그저 잘 익은 열매를 따먹고 버릴 빈 껍데기에 불과했으니까요. 병실문을 나서기 전 나는 의식이 혼미한 당신의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기억해요. 당신이 내 몸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거예요. 당신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당신은 내가 준 가짜 흉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장기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되겠지요. 병원 정문을 나서니 서울의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상쾌해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그늘 아래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보지 못했던 그 넓은 세상을 이제는 온전한 나의 두 다리로 걸으며 만끽하려 합니다. 희생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영혼의 일부를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 영혼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선택임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잘 가세요, 조 회장님. 당신의 마지막이 그토록 원하던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투명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